안녕하세요, 지연아예요.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반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여순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남로당에 의해 일어난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국민투표가 5월 10일 투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남로당 제주도당 총책 김달삼 이덕구 일파에 의해 폭동이 일어나 진압하기 위해 출발 하루 전날 새벽에 일으킨 사건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연대 안에는 좌익 공산 세력들이 스며들어 이미 자리를 잡고 때를 기다리다가 제주도로 출발 전날 새벽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전남 일대를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 천인공노할 만행은 물론이고 전국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의 그날 밤은 항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술집들은 흥청대고 그곳의 여인들의 웃음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수항 일대는 국군 제14연대 약 3천여 명의 병력이 날이 밝으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떠나가길 대기 중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항구의 정박한 군함에 무기를 싣고 있었을 때 돌연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고에는 이미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 여수 순천에서 폭동을 일으킨 14연대는 1946년 2월 15일 광주에서 창설되었습니다. 14연대에는 폭동의 주모자였던 김지회, 홍순석이 주동이 되어 14연대 속의 좌익분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좌익 병력을 이끌었던 지창수 등 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좌익분자들의 반란으로 군부대는 물론이고 외부에까지 혼란이 일어나서 반항하는 군장병들에게는 총을 사용했습니다. 1천여 명이나 되는 반란군은 경찰서 모든 관공소를 습격하여 경찰관, 관공소 직원들을 사살하고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통신시설까지 마비시켜놔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좌익계 분자들은 반란군과 합세하여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을 나누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우익계 인사들을 사살하고 무고한 양민들까지 총을 쏘아대면 안동을 부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은 중앙동 광장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약 4만 명이 끌려 나오거나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란군은 온갖 선동과 거짓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회는 38선은 없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서울은 우리 해방군 손에 들어왔으니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요. 이승만은 일본으로 도망갔어. 광주 보성 벌교 등을 완전 점령해버렸습니다. 반란군과 좌익계가 가는 곳마다 양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그들은 공산세계를 이루겠다는 광적인 난동으로 여수에서 시작하여 순천 구례남원, 보성.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문성기, 김기영, 이용기, 박채영, 송욱, 유목윤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대장인 김지회가 지도관, 이기종 부지도관, 박기암 등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자리에 있던 부하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수역에서 출발한 통군 열차를 동원하여 반란군은 순천에 오전 9시쯤에 도착하자 순천경찰서 경찰들과 전투가 벌어졌지만 경찰 병력 수가 반란군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해 많은 경찰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천이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뇌부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수 순천 반란군을 군경을 동원하여 토벌에 나서 보성군 광곡역 일대에서부터 군경에 의해 토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했던 이승만 박사가 일본으로부터 귀국하여 보고를 받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란군은 기세가 등등하게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시내 이곳저곳에 불을 질러서 많은 집들이 불에 타 불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순천을 향해 진격하는 국군 12연대와 기계화부대 연대병력 동원으로 반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반란군을 모조리 진압소탕하여 12월 12일 오후에 순천 일대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12월 24일 정오 시간이 되자 여수 시내에다 해군을 동원하여 한포 사격을 퍼부었고 그와 동시에 국군이 진압했습니다. 산으로 피신한 반란군은 전투 준비를 할 때 국군의 사격을 받음으로 반란군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27일 이날 국군의 새로운 작전으로 강진 영암 일대를 병력을 배치하여 반란군을 공격하고 포병은 박격포, 중기관총으로 사격하였고 장갑차는 군용 차량들이 영암읍내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암읍내 서정국민학교 안에 숨어있던 반란군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밤늦은 시간에는 진압군이 완전 장악하고 읍내에는 반란군의 저항도 사라지고 진압군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내 전체가 불에 타고 파괴되어 그 피해가 엄청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까지 만행을 저질러서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압군에 의해 자유를 되찾은 여수, 순천, 구례, 남원, 벌교, 보성, 영암 등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란 사태가 수습 단계에 이르자 그 여파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져 앞으로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좌우대립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나라한 사태를 안정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공산 세력을 철저히 소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선의 선장 출신인 신성모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고 한민당에서는 윤치영 내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절대로 자유당과 협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순반란 사태가 가져온 크나큰 후유증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는 좌익공산 세력을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히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순반란 사태를 계기로 한민당에서는 공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순반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란행위 방지법안이라고 했다가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민당 소속인 김효석 씨가 내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장관은 이윤영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충청 보안본부 18강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만, 김태수, 박지희, 조유진, 이재우, 윤혜인, 장재성, 최성문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계에 잠복한 남로당의 국회 불합치 사건도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나라안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1948년 11월 18일 이날은 법사위에서 여순반란 사건 안건을 회부하기로 하고 정부 제안대로 그 안건을 국방장관, 검찰총장에게 법안을 기초하여 제안하도록 국회의 결의를 거쳐 이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산 세력들을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공산 세력들 색출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좌익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볼게요.